자, 첫 번째는요. 유아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유아는 뭐 유치원이라든가 뭐 어린이집 여기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현장 속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유치원에 왔는데 공주 옷을 입고 왔어요. 분홍색 막 이렇게 하는 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뭔가에 굉장히 유명한 무엇인지 겨울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모두가 다 그 엘사 옷을 입고 오는 그런 상태,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지야, 오늘 정말 공주처럼 예쁜 드레스를 입고 왔구나. 너무 예쁘다. 마치 공주 같은데? 여기서도 살펴볼 이야기가 있어요. 자, 공주? 공주는? 왕자는? 예, 성별에 따라서 어떤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대상들이 아니고요. 공주라고 하는 건 사실 임금님의 딸인 거죠. 예. 임금님의 딸이에요. 임금님 딸, 그다음에 왕비의 딸, 이렇게 딸을 부르는 호칭일 뿐인 거죠. 호칭일 뿐인데 우리는 공주는 여자는 공주는 여자, 또 여자는 이러이러해야 해 하고 하는 이런 공주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을 너무나 당연시 아이들에게 성 역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공주는 다 예뻐야 하나요? 공주 하면 떠오르는 거. 예쁘고 조신하고 그다음에 참하고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 우아해야 하고 뭔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 보살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던 어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도 이미 우리 안에서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 교육의 현장에서도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동화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동화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종이봉지 공주라고 혹시 창작 동화를 알고 계시나요? 거기서는 공주가 왕자를 기다리지 않아요. 네.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용들과 싸우려고 막 옷을 입고 갔는데 옷이 좀 거추장스러운데 불에 의해서 그 공주 옷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휘잉 하고 바람에 불어서 가는 종이봉지를 하나 가져다가 옷을 해입죠. 그리고 아주 무사처럼 멋있게 나아가면서 그 용들을 물리치고 왕자를 구하러 가는 그런 동화이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공주의 역할이 공주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사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깨는 것이 무척 어려운데 공주는 그냥 기다려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선택에 의해서 용기 있는 공주도 있을 수 있고요. 지혜로운 공주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공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공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예.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왕자는 다 씩씩하고 튼튼하고 말을 타고 나타나야 되고 멋있어야 하고 뭔가 건장해야 하고 모두 왕자가 그런 의미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아들의 교육 현장에서는 공주, 왕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 또는 어떤 그 역할에 해당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바로 공주가, 왕자가 남자와 여자로 비추어져서 남자가 해야 할 성 고정관념, 여자가 해야 할 어떤 성 역할의 고정관념, 이런 관념들이 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말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주처럼 예쁜 드레스가 아니라요. 바로 사람인 너, 수지. 너가 그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그런 거겠죠. 자, 이렇게 무기력이라든가 소극적인 스스로 개척하지 못한다고 하는 용기 없는 으로 이야기되었던 고정관념들이 사라질 때 아이들은 더 많은 상상력, 더 많은 잠재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유아에 대한 우리가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남자친구들은 힘이 세니 들어주기로 해요. 제가 올해
나갔던 어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들이 모두 자기의 의자를 가져다가 앉고 어떤 수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의자를 가지고 그리고 교실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때 어떤 여자친구가 선생님, 저는요 너무 무거워서 못하겠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남자친구가 그러면 내가 해줄게. 잠깐 기다려. 나는 힘이 세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까진 좋았어요.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예뻐요. 여기서 바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선생님이 이 남자아이를 칭찬해주고 싶었던 건가 봐요. 뭐라고 했냐면 역시 남자친구들은 힘이 세니까 여자친구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 자, 힘이 센 우리 남자친구들이 그러면 여자친구들 도와줘 볼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칭찬이죠. 칭찬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남자니까 힘이 세니까 여자니까 힘이 약하니까 도와주어야 하고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자라고 해서 힘이 약한, 모두가 힘이 약한 건 아니고요. 때로는 힘이 약해도 내가 스스로 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왜소하거나 또는 다른 친구보다 키가 작거나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서로의 개인 차이고 능력 차이고 발달 수준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차별이다. 보통의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힘이 셀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남아가 힘이 세다고 해서 모든 남아가 다 힘이 세야 해 라고 강요하는 건 바로 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활 중에 잘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 여자를 자꾸 가르고 내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의 범위 안에서 차이를 갖다가 차별로 가져가는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비단 유아 현장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건 남자여서 도와주거나 여자여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줌으로써 다른 친구를 위해서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 배려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유아들의 현장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은 이 외에도 굉장히 여러 부분이 남자니까, 여자니까 오늘은 여자친구들부터 먼저 손닦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왜 여자친구들이 먼저 손닦기를 하는지에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셨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서로 자기 자리 정돈을 빨리 하는 친구들이 먼저 손을 닦고 이동할 거예요 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에 의해서 하는 건데 굳이 여기서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구분하지 않는 건 어떨까요? 먼저 자기 자리를 정돈한 친구들은 손닦기를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